이렇게 해서 이 뚜껑이 없는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여기 잘 보시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짜맞춤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가로가 23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져 있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개가 지그재그로 작은 박스들이 11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 바닥면과 앞면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 핑거 부분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짜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톱니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럼 이 톱니의 가로 폭과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등분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뭐 5개를 하든 7개를 하든 9개를 하든 그건 취향이니까요. 넓게 해도 되고 좁게 해도 되고 톱니가 많을수록 가공할 때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톱니를 조금 드문드문 넣으면은 가공 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살짝 조금 톱니가 많은 것보다는 약간 그 결합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조금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조립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줄여서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실 때 중요한 게 모든 핑거들이 전부 다 홀수예요. 홀수가 되어야지 양면이 전부 다 대칭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왜 홀수로 맞췄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높이는 어느 정도 톱날이 들어가야 될까요? 톱날의 높이는요, 이 깊이죠. 톱날의 깊이는 여기 있는 이 박스의 두께, MDF 두께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쵸? 이거 만약에 톱날이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여기 있는 이 밑면, 이 밑판의 두께가 그만큼 더 두꺼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톱날의 깊이보다 더 낮으면 이것보다 더 얇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있는 판이 얇았을 때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고요. 높았을 때는 더 이 톱날의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저희는 3T짜리 합판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3T짜리는 thickness, 그 두께가 3mm라는 뜻인데, 그런데 실제로 두께를 재보면요 3mm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얇아요. 실제 사이즈는 한 2.7m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때에는 3T지만 2.7mm로 저희가 두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톱날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로 자, 마우스 휠 올려주시고요. 자, 스페이스바 키를 누른 상태로 화면을 좀 내려서 자, 여기에다가 이게 조금 많은 편이니까 저희는 한 11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일단 박스를 하나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고요. 뭐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뭐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는 상관없어요. 다시 선택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11개를 옆으로 이제 쭉 복붙을 하면 되겠죠. 이 복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작은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옆으로 그대로 이동.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면과 면 사이에 자주색 그 라인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다시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사해서 쭉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자주색 라인이 중간에 이렇게 보여요. 교차 영역이거든요. 이게 면과 면이 바로 딱 맞닿는 교차되는 그 영역이에요.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 교차 영역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주시면은 면이 지금 딱 맞닿은 상태예요. 다시 지워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수평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복사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자, Alt와 Shift 키를 누르시고 옆으로 드래그를 하다가 여기 지금 자주색 이렇게 교차 영역이 딱 되었을 때 드롭. 바로 옆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옆에 11개가 될 때까지. 이 단축키도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컨트롤과 키보드의 D키를 같이 눌러주시면은 조금 전에 했던 그 행동을 계속 복사를 하게 돼요. 컨트롤 D를 한 번씩 눌러볼까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이 눌러진 상태로 DDDD.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세볼게요. 지금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가 될 때까지. 자, 박스가 11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이 박스들을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박스들을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상자 외곽에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이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옆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여기 있는 11개의 박스의 넓이를 이제 12cm로 딱 맞춰줄 거예요. 자, 확대를 해서요. 지금 전부 11개의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왼쪽 끝 라인에 맞춰주세요. 교차 영역이 됐을 때 드롭해 주세요. 됐죠? 다시 화면을 다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오른쪽 끝에 가운데쯤에 있는 그 하얀색 박스를 선택해서 옆으로 이제 쭉 줄여주세요. 줄여주시다 보면 이렇게 주황 자주색 교차 영역이 생기게 되죠. 끝 라인에 이때 드롭 놔주시면은 지금 가로는요 12cm에 맞게 12cm를 11등분한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요 아까 전에 2.7mm라고 했습니다. 2.7mm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속성창에 들어가서 맞추면 되겠죠. 속성창에 높이는요 2.7mm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120mm의 폭을 11등분을 한 높이 2.7mm의 그런 상자들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조금 색깔을 바꿔줄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자, 7 더블 클릭해서요. 파란색으로 맞춰줄까요? 확인. 얘네들을요.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이 박스 안으로요. 이 박스 상자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줄게요. 박스 11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옮기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제 수직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딱 교차 영역에 딱 맞았을 때 이제 드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위쪽에 이 톱니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톱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1, 3, 5, 7, 9 이렇게 홀수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2, 4, 6, 8, 10 이렇게 짝수톱니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박스,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Shift 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바닥 쪽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수직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Shift 키 눌러주시고, 자, 수직 그대로 쭉 내려오다가
아래쪽에 교차 영역이 딱 보일 때 여기서 드롭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 부분은 나중에 빼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란색만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로 아래쪽에 또 대칭을 만들어 줄게요. 이 밑면도요. 윗면과 밑면의 톱니를 같게, 왼쪽과 오른쪽의 톱니도 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끌어내리면서 Alt와 Shif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쪽이 교차 영역이 되었을 때 드롭. 이번에는 이 바닥면과 오른쪽 면, 왼쪽에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고,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대충 하나 만들어 줍니다. 9개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 다시 선택 V키죠. 키보드의 V키 누르시고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이 박스를 9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Alt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서 교차 영역에 딱 맞춰 주시고요. 조금 전에 했던 복붙을 자 계속 다시 똑같이 해줄 거예요. 반복 컨트롤 플러스 D키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D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좀 전에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컨트롤 D 한 번씩 눌러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해서 박스 9개를 금방 만들었어요. 1초 만에 9개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전부 다 이 박스만 선택을 해줍니다. 박스가 전체를 선택을 이렇게 선택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부만 살짝만 이렇게 걸치셔도 선택은 다 돼요. 살짝만 걸쳐도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높이를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올려줘야 되겠죠? 줄여줘야 되겠죠? 우선 얘네가 상단에 교차 영역과 딱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맞았다는 가정하에 이 바닥에 있는 애를 이렇게 쭉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닥에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화살표가 이거밖에 없네요. 우리는 수직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럴 때는요. 얘가 화면이 조금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숨어져 있던 이 컨트롤 박스가 보이시죠? 이럴 때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다시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리면 자주색 교차 영역이 딱 보이고 이때 드롭 놔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10cm를 9등분한 이런 박스들이 생겼고요. 그럼 얘네들은 폭을 얼마를 주면 될까요? 네, 보시다시피 두께 2.7mm를 주셔야지 됩니다. 두께는 다 2.7mm예요. 여기 있는 두께들은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홈의 깊이도 전부 다 2.7mm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2D 설계를 할 때는요, 3D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졌는지, 어긋났는지, 어떻게,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여기 저희가 지금 하는 2D 설계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에는 안 보여요, 두께가. 근데 이 두께까지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조립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께까지 생각을 고려를 해 가시면서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은요, 지금 3.908인데 2.7 하고 엔터 만들어 주셨고요. 자, 폭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 바닥면 끝쪽에다가 자, 이렇게 교차 영역에 딱 맞게 해주세요. 딱 들어가게. 확대를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교차 영역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홀수나 혹은 짝수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오른쪽 박스에다가 이제 옮겨줄 거예요. 얘네들은 홀수 영역만 따로 지정을 해줄게요. 1, 3, 5, 7, 9.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수평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네들 가운데 바닥면에 있는 자 오른쪽 홈들을 다시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옮기면서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셔서 드롭. 자, 이렇게 해서 바닥면은 완성이 됐고요. 윗면과 이 옆면도 일부는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 있는 여기 있는 뭐 왼쪽이랑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들은요. 뭐 지금 작성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위에 있는 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면을 오른쪽에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기 때문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앞면과 옆면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도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6cm니까 한 5개 정도만 할까요? 3개 정도만 할까요? 5개가 나을 것 같아요. 5개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와 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쪽 라인이겠죠. 여기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Alt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교차 영역이 될 때 딱 드롭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5개 만들어 주셨고 높이 이렇게 딱 맞춰서 교차 영역에서 드롭 해주시고 이 폭은요 당연히 2.7mm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요 교차 영역에 딱 맞춰서 내려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전부 다 파란색 면 부분이 제거가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거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겹치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제거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도 제거를 하니까 없어야 될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홀수나 혹은 짝수 애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쪽 면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짝수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준다고 하면은 어딘지 잘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물론 여기 중심점이 이렇게 딱 나와서 여기다 딱 붙여주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를 선택한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놔주시고요. 끌어와 주시고 얘네들을 90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90도로 돌려줄 때에는요. 이 선택된 상태로 선택 도구에서 여기 있는 이 컨트롤 박스의 이 귀퉁이 쪽으로 가 보시면은 이렇게 근처에 가주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되면서 양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각을 꺾어줄 수가 있어요.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90도로 정확하게 돌려주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조금 돌려주시면 45도, 90도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놔야 될까요? 아니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이 상자에 딱 맞춰서 교차 영역에 맞게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거나 비어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비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겹쳐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앞면 박스에 여기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왼쪽으로 드래그 드롭. 자, 마찬가지로 이 옆면도요. 이렇게 선택을 전부 다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는 중간에 Alt와 Shift 키, 복사와 수직 이동을 선택을 해서 교차 영역에 딱 끝에 맞았을 때 드롭. 됐습니다. 놓아주시면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란색 부분이 빠져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기능은 윈도우에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이 패스파인더는 도형과 도형을 뭐 합쳐주거나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주거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저희는요 이 민트색 박스에서 파란색 박스를 이제 빼줄 건데요. 이 도형과 도형을 이런 관계로 만들어 줄 건데 우선은 이 패스파인더를 적용할 그 도형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저희 먼저 바닥면 먼저 할게요. 이 바닥면에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바닥면과 이 홀이 될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 될까요? 이 중에 딱 보셔도 아이콘들이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맞습니다. 이렇게 빠졌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클릭. 자,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얘를 180도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겠죠?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도 왼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180도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판이 없는 지금 이 상자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옆면들을 보시면은 모양들이 이렇게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원이 하나, 타원형이 하나 들어갔는데 가로가 5.5, 세로 지름이 2.5cm 되거든요. 뭐 적당히 다른 방식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꼭 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거고 좀 따라하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니까 정해진 수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사각형 박스 도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하얀색 이런 직각 삼각형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밑에 다른 메뉴들이 더 있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제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더 추가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형 도구가 따로 있네요. 키보드에 L키를 눌러도 이 원형 도구가 선택이 됩니다. 자, 원형 도구 클릭 선택을 했어요. 이제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은요 크기랑 뭐 모양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희가 다시 속성창에 가서 사이즈를 조정해 줄 거니까요. 자, 폭은요 25가 되겠고요. 2.5cm. 그리고 높이는요 55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손잡이 구멍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구멍은요 저희 다시 파란색으로 한번 맞춰 볼까요? 여기 7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시 구멍이 될 부분은 파란색. 자, 그리고 이 구멍이 될 부분은요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중심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다 보면은 중심점의 교차 영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 지점이 이 사각형 끝부분과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교차 영역이 딱 이렇게 맞게 자리를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옮겨주셨죠? 이건 나중에 그냥 구멍을 뚫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될 부분이 약간 둥글게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이 구멍을요 선택을 한 상태로 구멍이 될 부분을 도형 선택을 한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모양이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저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딱 이 자리 완벽하게 딱 겹치는 자리에 붙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컨트롤 C 복사를 한 상태로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똑같은 자리 위에 그 똑같은 도형이 하나가 더 붙어진 상태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상태 중에 조금 더 윗부분에 있는 도형이 지금 하나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 원 부분을 조금 크게 만들어 줄게요. 얘를요, 이 정도 이렇게 늘리면 안 되고요. 이 중심점이 맞은 상태로 이 도형의 중심점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사방으로 퍼지게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할 때는요,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제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중심점이 이동하지는 않은 상태로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한 이 정도 두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정도. 여기서 이제 드래그 했던 거를 놔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아래에는 구멍이 뚫릴 부분이 있고요. 이 상단에는 저희가 지금 크게 조금 더 잡을 부분을 좀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민트색 이 옆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 큰 원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 거예요. 자, 패스파인더의 모양 모드의 맨 앞에 합치기 클릭 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 도형은 가장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 뒤에는요, 아까 전에 만든 구멍이 될 부분이 아마 이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치워볼까요? 역시 뒤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죠? 다시 컨트롤 Z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서 앞에 있는 이 모형과 뒤에 구멍이 될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해줄게요. 이 두 개의 도형을요. 선택을 해준 상태로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의 어떤 부분을 눌러주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 네 번째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 부분은 이렇게 교차 영역이 된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차 영역 제외 클릭하면은, 자, 이 모형과 똑같은 모형이, 비슷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리고 얘도 지워줘야 되겠다. 얘도 지워주고, 이 만들었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180도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제 전개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면은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현재까지는 지금 선택 도구 V키를 썼지만, 자, A키를 누르시면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한 상태에는요, 여기 지금 모든 패스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 도형을 아무데나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여기 각각의 점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이 모든 점들이 선택될 필요는 없고요. 둥글게 약간 모퉁이를 둥글게 만들어 주실 부분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 점만, 고정점만 딱 찍어 주세요. 그럼 지금 얘만 선택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원이 하나 생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각진 모퉁이 상태인데요. 이 하얀색 원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모퉁이가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쪽도, 자, 여기 각진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고정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 하얀색 원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원하시는 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퉁이가 이렇게 매끄럽게 변환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많이 매끄럽게 했고 여기는 살짝 덜 매끄럽게 했어요. 그럼 대칭이 지금 안 되잖아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시기를 한 다음에 두 개의 고정점을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같은 값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A키 혹은 여기 직접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자, 여기 있는 고정점 부드럽게 할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도 같이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밑에 것까지 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이 고정점들의 이제 그 매끄럽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동시에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적절하게 바꿨을 때 드롭 해주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게 되겠죠. 얘는 이제 또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제 지워주시고 얘를 다시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전개도가 완성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실제 몇 번 만들어 보시면은, 나중에는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만들면 이런 소품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추가로 모양 같은 것도 이제 더 넣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니셜까지만 한번 저희가 새겨보도록 할게요.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문자 도구. 자, 키보드의 T키예요. T. 클릭을 하시고, 자, 바탕에 빈데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고글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조금 두꺼운 폰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몬소리체로.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 상태로 레이저로 이제 이 외곽선대로 따고 이 고그리 부분은요, 인그레이빙 작업, 이렇게 모양을 완전히 커팅을 한 게 아니라 새긴 거예요. 인그레이빙을 시켜주시면은 저만의 그런 소품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어서 책상 정리 좀 해볼게요. 물론 제 책상이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